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확언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낙태 생존자 증후군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책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 147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낙태 생존자와 독재자, 교주, 재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는 소제목으로 할 건데요. 147쪽에 나옵니다. 이 소제목이. 독재자, 교주, 재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중에 낙태 생존자가 상당히 많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완전히 남의 손에 맡겨져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무력감은 낙태 생존자의 무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서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동기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원동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원한다.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독재자, 교주, 재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낙태 생존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낙태 생존자는 도리어 인정받기를 바라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착하게 살다가 간다. 다만 낙태 트라우마를 겪고 태어난 뒤에도 폭력, 방임, 따돌림 등의 트라우마가 누적되면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낙태 생존자이면서 태어나서도 엄청나게 학대당하거나 방임당해서 상처가 계속 누적되면은 독재자, 교주, 재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엄마 뱃속에서 막 4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다. 게다가 그의 12살짜리 형도 암으로 죽었다. 그의 엄마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아기도 지우고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엄마는 그를 감당할 수 없어 그를 그의 외삼촌에게 3살 때까지 맡겼다. 그 뒤 재혼한 엄마에게 다시 돌아왔으나 새 아버지에게 극심한 학대를 받았고 결국 6년 뒤 외삼촌에게 다시 보내졌다. 그는 바로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다. 사담 후세인의 잔인함과 폭력성은 찾아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라크를 거의 지옥을 만든 사람이죠. 온갖 부정부패, 성폭력에 아들도 둘 있었는데 그 아들 둘도 어마어마한 살인마였고 살인마 독재자로 유명했는데 그 사담 후세인이 바로 낙태 생존자였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45살일 때 그를 가졌다. 이미 자식이 6이나 있는데 집안도 원체 가난하여 또 기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셋째인 딸도 그때 임신을 해서 그의 어머니는 모녀가 같이 배가 불러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아이를 지우려고 정말 말 그대로 백방으로 온갖 노력을 다했다. 옛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간장을 한 사발이나 마시고 알아눕기도 했고 밀기울을 끓여서 마셨다가 까무러치기도 하고 섬돌에서 뛰어내렸고 장작더미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심지어 수양버들 강아지 뿌리를 다려 마시고 정신을 잃기도 했다. 낙태 시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여러 번을 자살 시도를 한 거죠. 다시 정신을 차리니 뱃속에 아기가 놀지 않아서 이제 됐구나 하고 마음을 놓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아기가 뱃속에서 꿈틀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이판사판의 각오로 디딜방아에 배를 대고 누워버렸고 방아머리가 배를 때려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때 4살 된 바로 위 누이가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어머니가 죽을까봐 울고불고 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다. 그래도 아기가 죽지 않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결심하면서 결국 포기했다. 할 수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손미불에 둘둘 싸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1917년 11월 14일에 마침내 태어난 아기가 바로
독재자 박정희다. 이 정도면은 낙태 생존자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견딘 낙태 생존자인데요. 한두 번도 아니죠. 수많은 죽을 고비를 이미 뱃속에서부터 10달 내내 박정희는 겪은 거죠. 박정희의 이 엄마 뱃속 트라우마, 낙태 당할 뻔한 트라우마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지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트라우마는 리플레이, 재현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성기의 삶으로 계속 재현되거든요. 박정희는 엄마 뱃속에서 죽을 뻔했던 이 경험, 여러 번 낙태당할 뻔했던 이 경험 때문에 그런지 박정희의 인생 전체를 보면 죽을 뻔한 고비가 엄청 많고 자기 스스로 죽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위험한 행위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박정희의 일생을 정리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의 평생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권력에 대한 무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부터 4년간 교사로 일했으나 당연히 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혈서까지 써가면서 마침내 권력의 핵심인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44년에 수석으로 졸업한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일본이 망하자 국군 장교가 되어 지내던 중 해방 후에 좌익 세력이 극성하는 것을 보고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한다. 박정희 일생을 보면 처음에는 일제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일제의 권력 핵심인 일본군으로 일본 육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망하니까 다시 국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좌익 세력이 엄청 극성하니까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합니다. 공산당에 입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 1948년 여수에 주둔 중이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명령에 항명해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 이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때 박정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변의 노동당 동료들을 다 밀고합니다. 이때 박정희도 사형당할 뻔했어요. 공산당 동료들을 모두 밀고한 대가로 사형을 벗어난다. 박정희 일생을 보면은 끊임없이 죽을 수도 있는 모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일제 육사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노동당에도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하자 밀고 하고 다시 또 빠져나오죠. 그러다가 마침내 쿠데타도 일으키죠. 5.16 쿠데타. 1961년 마침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로 유신개헌까지 해가면서 권력을 놓지 못하다가 결국 1979년에 부하의 총탄에 사망하게 된다. 왜 그를 포함한 대부분의 독재자는 죽을지언정 스스로 권력을 놓지 못했을까? 낙태 생존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는 것이다. 힘을 잃는다는 것은 그 무기력한 뱃속 아기로 돌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권력을 지키려고 하게 된다. 무력해지느니 차라리 죽을래. 이게 낙태 생존자의 심리 상태거든요. 특히 권력을 지향한 낙태 생존자. 박정희의 일생을 보면은 평생 권력을 지향했고 권력 얻기 위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결국 살해당했죠. 엄마 뱃속에서의 경험이 박정희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재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경험이 이 사람 지배하는 전체 인생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독재자 사례는 얘기했고 151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재벌이 된 낙태 생존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의 엄마는 대학원에 다니는 미혼모였고 애초에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낳자마자 그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입양된 지 100일 만에 그의 양부모가 딸을 원한다는 이유로 버려져서 다시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된다. 이렇게 2번 버려진 끝에 마침내 부모를 갖게 되는데 그가 바로 스티브 잡스다. 데니 보일 감독의 전기 영화 스티브 잡스에서 100일 된 아기가 뭘 안다고 버리냐 하고 울부짖던
영화 속 잡스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이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평생 불안정하고 불친절하고 괴팍했다. 애플 직원들이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에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잡스에 관해서 여러 편의 자료를 보면서 내가 느낀 잡스의 삶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너희들이 뭔데 나를 거부해. 내가 누군지 반드시 보여주겠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될 거야. 버려졌을 때 에고가 대응하는 방식이 대부분 버려졌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쓸모가 없어. 이렇게 되는데 버려진 것에 대응해서 자아를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아를 증폭시키는 것. 자아 과잉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고 과잉 상태가 된 건데 그런 경우가 독재자나 스티브 잡스 같은 재벌이 된 사람들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원해. 나의 사업을 통해 그 힘을 반드시 얻어야 해. 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바로 이런 심리 상태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것을 만들고 성공하는 기업인이 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는 스티브 잡스가 프리젠테이션 한 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프리젠테이션은 전 세계를 휩쓴 BTS의 무대만큼이나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내가 알기로 잡스 외에 대기업 회장이 직접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하필 왜 잡스만 이렇게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 집착했을까? 나는 거부당한 상처에서 비롯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원인이라고 본다. 그는 온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죽었다고 보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평생을 지배한 것도 낙태 생존자 증후군. 특히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힘을 가져야 해.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거야. 이런 심리 상태가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건 직접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